자, 12페이지에 고대국가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보겠습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가야가 있습니다. 그죠?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으므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가야는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1세기 그 후반에 이제 태조가, 그 앞에도 물론 이제 뭐 고주몽이라든지 이렇게 쭉 고구려 역사가 쭉 흘러오죠. 그죠? 유리왕, 뭐 대무신왕, 민중왕 하면서 뭐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뭐구나. 그 6대가 이제 태조왕인데, 이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고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그죠? 게르부고씨 왕위를 세습하고, 이때 형제 세습이 있게 돼요. 형제 세습. 앞에는 뭐 형제 세습이었는지 부자 세습이었는지, 부자 지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엔, 태조 앞은 어떻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건 정할 수는 없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게르부고씨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요 사이, 고국천왕 사이, 요 사이가 형제 세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 세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태조왕은 이제 옥저를 복속하죠. 동해를 공격합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이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재위기간 치고 너무 깁니다. 그죠? 6세에 뭐 재위했다 하는데 그래도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93년간이나 재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러는데 이제 좀 의문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 태조왕의 한 명이 이때까지 이게 다 뭐 제의를 했을 것이다. 아니 뭐 다른 뭐 사람들이 여러 명 교체하면서 그 사이 뭐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데 그건 의문점이고, 일단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렇죠. 54년부터 146년까지. 하여튼 제위기간이 93년이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왕들에 비해서 무진장 길죠. 그래서 이제 형제 세습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게르부고씨가 이제 게르부고씨 왕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국천왕이 쓰죠. 고국천왕. 그래서 이 태조 때 이후로 계속 형제 세습을 하다가 고국천왕 때 되어서 비로소 부자 세습을 하게 됩니다. 왕위를. 그죠? 부자 세습을 하게 됩니다. 고국천왕 2세기 후반의 왕이죠. 예전에 서울시 시험에서 이 고국천왕하고 이쪽 이 고국원왕하고 이 두 분을 이렇게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때 사실을, 그죠? 살짝 이거 바꿨습니다. 내용은 이걸 쓰고 고국천왕을 쓴다든지, 내용은 고국천왕 걸 쓰고 고국원왕.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으니까 이게 쑥 묻혀가 버려요. 그러니까 글자를 잘 봐둡니다. 이건 글자를 잘 봐둬야 됩니다. 원인지 천인지, 그죠? 내용 보고 어떤 왕인지, 원왕인지 천왕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고국천왕은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그죠? 이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이 개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다. 어느 정도 중앙집권화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죠. 중앙집권화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진대법, 그죠? 진대법 실시합니다. 을파소의 근위로. 이 진대법은 양민의 노비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귀족의 고리대금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죠? 귀족들은 고리대금을 계속 했죠. 그리고 고국천왕은 왕비족을 교체를 합니다. 뭐, 앞에 왕비족이 어느 왕비족이었는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전로부로 교체합니다. 전로부가 연나부입니다. 연나부. 이 연노부하고는 틀립니다. 연노부는 뭡니까? 전왕적 선호부를 말합니다. 나 이거 어문시로서 매번 찾아봤어요. 어문시로서 매번 찾아봤는데, 역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연나부가 전로부고, 그죠? 연노부는 선호부입니다. 선호부는 뭡니까? 전왕족입니다. 그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왕미족인 연나부로 교체했다. 연나부가 전로부입니다. 잘 봐주시고. 자, AD 220년에 한이 이제 멸망을 하고 위촉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죠? 중국이 삼국지가 되는 거죠. 그죠? 삼국시대. 위촉으로 분열이 됩니다.
요것을 통일하는 게 이제 사마연과 진입니다. 진. 그죠? 요 진이 이제 서진이죠. 서진이 되고. 이따가 이 서진이 또 망하고, 나중에 동진으로 가죠. 그러면서 중국은 또 56국의 분열기로 접어듭니다. 5호는 흉선, 저갈강, 뭐, 이거 5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56시가 쭉 이렇게 분열기가 가죠. 그죠? 여기까지. 요 상국 위가 이제 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위초고가 삼국이 이렇게 썼을 때 우리나라 이제 동천왕이 그죠? 희망을 좀 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삼평을 점령하리라. 이러면서 그죠? 빡 올라갑니다. 이렇게 삼평을 빡 공격을 합니다. 야심차게. 근데 이 위장 광구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광구검이 의외로 싸움을 잘합니다. 역습을 당합니다. 동천왕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싸움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막 도망옵니다. 도망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광구검이 계속 추격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고 더 도망갑니다. 한도선까지 한덕당합니다. 한덕당하고 안 되겠고 도망오는데 왕기란 놈이 또 위장 광구검의 부하 왕기란 놈이 또 계속 추격합니다. 안 되겠고 계속 밑으로 도망갑니다. 왕기가 깨서끄라 동천왕이 납니다. 동천왕이 하는 말이 메롱 하면서 니 같은 거 쓰겠냐. 이러면서 막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이 부곡제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죠? 피난을 가죠. 부곡제까지. 동해안에 부곡제까지 피난을 갑니다. 동천왕. 그죠? 3세기 때 삼평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역습을 당해가지고 한도선까지 함락당하고 부곡조로 피난까지 동천왕이었습니다. 오와 수교를 하고 위를 견제했습니다. 그죠? 오와 수교하면서. 그죠? 공손찬인가? 공손. 이렇게.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오와 수교를 하고 위를 견제했죠. 그 다음 왕이 이제 고구려의 중천왕이라고 하는데, 비중은 없습니다. 이 왕은. 전혀 비중 없는 왕인데, 이 장발, 이제 고구려 관습 중에 뭐 이렇게 나온 그 지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적어둔 겁니다. 시기는 이때 사람입니다. 동천왕 바로 뒷사람이죠. 장발미인 관나부인을 질투죄로 가죽 주머니에 넣어 받아야 됩니다. 와, 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냥 미인도 아니고 장발미인을, 그죠? 질투죄 때문에, 겨우 질투죄 때문에 가죽 주머니에 넣어 바다에 던져 죽인답니다. 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중천왕입니다. 고구려와 이게 관련된, 이제 그 지문으로, 그 지문이나 내용, 위에 사료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고구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순서가 중요해서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죠? 순서는 누구? 그 다음 미천왕. 이분은 훨씬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미천왕. 자, 미천왕 4세기죠. 그죠? 이때 56국으로 이제 분열되고 있는 시기죠. 그죠? 위초고. 위초고가 이렇게 얼마 못 갑니다. 서진이 통일했는데 서진도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동진이 서죠. 56국에서 돌아갑니다. 이때 미천왕이 삼평을 점령합니다. 할아버지의 원한을 풀죠. 삼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낭랑을 축출하죠. 낭랑 축출합니다. 낭랑 축출하고 대동강유역을 확보하죠. 그죠? 대방도 축출합니다. 대방 축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에게 땅을 회복합니다. 미천왕님께서. 그죠? 이걸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미천왕 앞에 어떤 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국상 이 창조리가 걔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미천왕을 옹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천왕이 여기 부응해가지고 삼평 점령하고 낭랑 축출하고죠. 대방 축출합니다. 고조선에게 땅을 회복하죠. 이때 있던 사람이 국상이 창조입니다. 그죠? 자, 중국하고 이 고구려가 교역을 합니다. 그죠?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무역이 활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발했다. 그죠? 활발했다. 이랍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이 고국원왕 있지 않습니까? 참 비운의 왕입니다. 이 왕은. 맨날 얻어터집니다. 고국원왕. 전현의 선비족의 모형왕을 침입을 받습니다. 저기. 미천왕의 무덤까지 파헤쳐집니다. 자기 아버지 무덤까지. 와, 지경 아닙니까? 그죠? 이때부터 이제, 삼국의 각축기,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현한테 이제 얻어맞았어도, 그죠? 근처공항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근처공항을 백제는 침략을 합니다. 근데, 백제 근처공항에 반격을 받아서 오히려
평양성까지, 그죠? 평양성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빗나간 화살을 맞고 사유가 전사를 합니다. 그죠? 이름이 사유죠. 고고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는 황해도를 두고 계속 경쟁을 했었어요. 하다가, 그죠? 근초고왕이 황해도를 점령하죠. 이렇게. 그죠? 점령합니다. 근초고왕이. 그래서 고고왕을 전사시키고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을 하죠. 근초고왕이. 그 다음에 이 고구려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다 이거는 국가로서 그죠? 전쟁을 해가 왕이 죽었다 이거는 국가의 엄청난 재난입니다. 이게 그죠? 전쟁을 하다 대통령이 죽었다 이거죠. 엄청난 재난이죠. 이건 뭐 회복할 수 없죠. 그래서 고구려가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소수림왕이 나타납니다. 그죠? 소수림왕이 나타나서 내가 불교를 수용하면서 체제를 다시 정비시키겠다 이랍니다. 그죠? 이 소수림왕이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 왕에 의해서 이제 고구려가 아주 탄탄한 그 기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수림왕이 첫 번째 뭘 하느냐? 불교를 수용합니다. 이때 불교 수용, 그죠? 불교 수용. 372년에 불교 수용합니다. 전진이 가지고 들어오죠. 전진에서 죄송합니다. 전진에서 순도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전진으로부터 전진에서 순도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립대 대학격인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법령, 그죠? 이거를 통치체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는 불태율, 소불태율, 그죠? 소수림왕은 불교, 대학, 율령을 반포합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도가 옵니다. 성녀 아도가, 그죠? 아도가 오는데, 절을 2개 짓습니다.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짓고, 불교를 수행했으니까, 그죠? 절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짓고, 순도를 초문사에 머물게 하고, 아도를 이불란사에 머물게 합니다. 그죠? 소수림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태왕 때죠. 그죠? 광개토 태왕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에 이제 고구려의 왕이시죠. 태왕입니다. 태왕. 그죠? 광개토 호태왕. 그죠? 이름은 담덕입니다. 그죠? 제위기간은 391년부터 412년까지. 그죠? 영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를 썼습니다. 그죠? 391년, 10몇 년. 영락. 그죠? 영락이라는 최초 영어를 썼습니다. 영락이란 최초의 독자적 연어를 썼죠.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이 BC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집권하던 시기가 BC 4세기경이죠. BC 4세기 후반입니다. 이때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그죠? 중국은 5호 16구의 분열기고. 요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광개토 태왕도 있던 사실. 주고 그때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기였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 광개토 태왕은, 그죠?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으로 진출합니다. 요동을 점령하죠. 요동입니다. 동. 요서가 아니고 동입니다. 동. 그죠? 요동입니다. 요동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후연, 동부여, 숙신, 비려 등을 점령하죠. 그죠? 숙신은 여진이고 비려는 거란이죠. 그죠? 점령합니다. 깨고. 그리고 거란 정벌하죠. 거란. 자, 거란을 391년에 정벌하고 백제 관미성도 정벌합니다. 함락합니다. 그죠? 그리고 평양 청도계를 세워요.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남아정치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명사 등을 세우는데 청도 계획만 세웁니다. 그 이제 거란을 공격하고 또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진출합니다. 후연 격파 요동 진출. 그죠? 북위에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죠? 북위와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북위를 뭐 쳤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북위에 사신을 보냅니다. 북위하고는 잘 지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북위가 좀. 숙신을 정벌하죠. 왜구를 격퇴합니다. 그죠? 그리고 동부여 동해를 410년에 복속시킵니다. 백제를 참 많이 공격했어요. 왜? 자기가 할아버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백제를 쳐가지고 한국을 받아내야 되겠죠. 똑같이 죽이든가 어쩌든 거죠. 그래서 백제를 참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까지 진출하죠.
신라와는 경계를 하슬라에 이르고, 그죠? 한강 이북까지 진출하는 광개토 태왕입니다. 아신왕이 엄청 얻어맞죠, 광개토 태왕한테. 그리고, 어딥니까? 여기, 쭉 내려가면은, 예, 가야도 엄청 얻어맞습니다. 같이 이제, 백제하고 가야가 치워갔다가, 외하고죠? 쪽발이들하고 치워갔다가, 엄청 깨져가지고, 전기 가야명이 해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구려 보겠습니다. 장수왕, 이제, 광개토 태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수왕이 쓰죠? 그죠? 장수왕이 있을 때는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광개토 태왕도 세우고. 유연이 있죠? 유연이 있는데, 이 유연이란 나라와 지도를 분할 점령, 지도지, 이게 분할 점령을 시도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시도. 점령한 게 아니고 시도입니다. 시도. 그래서 흥왕령 일대를 장악하죠. 이 왕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대단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인 광개토 태왕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장수왕입니다. 그죠? 장수왕. 이름은 거련입니다. 등거리 다면외교죠. 등거리 다면외교. 그죠? 이 남조와 북조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너무 친하지도 불가건, 그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이렇게 다면외교, 그죠? 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같이 경제하게 하고. 그런 이런 등거리 다면외교를 해야 국제정세는 외배적으로부터는 안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남하정책을 한 것이죠. 광개토 태왕이 최고는 뭡니까? 발의가 아닙니까? 그죠? 남하정책입니다. 남하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 남하정책입니다. 별표가 잘 안 그려집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남하정책입니다. 이 광개토 태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호명거럭을 제작하죠. 415년에. 그래서 뇌물 마리간 때, 이게 앞에 보면 이제 신라 보면 뇌물 마리간 때 이렇게 호명거럭을 그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뇌물 마리간 때 준 게 아닙니다. 뇌물 마리간이 402년까지 살았으니까 이 뇌물 마리간 때 나올 수가 없죠. 그 이후에 나왔는데, 이게 신라가 광개토 태왕 때부터 장수왕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정간섭의 근거로 들으면서 이제 그 밑에 놔둔 것이지, 뇌물 마리간 밑에 라인 난 것이지, 이게 뇌물 마리간 때 그 유물이라고 거기다 놔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수왕 때 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잠시 보면. 자, 평양 충돌을 합니다. 안학궁을 건립하죠. 평양에. 이 안학궁은, 이제 평양성도, 이게 전기 평양성이 있고 후기 평양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 평양성입니다. 그죠? 이 전기 평양성이고, 이 전기 평양성은 안학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후기 평양성이 있습니다. 후기 평양성. 후기 평양성. 이 후기 평양성은 뭡니까? 장안성입니다. 그죠? 이 장안성의 특징은 뭡니까?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한 형태. 그죠? 그렇습니다. 잠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장수왕 때 경당, 그죠? 경당이라는 지방의 사립 학교를 설립했죠. 그리고 장수왕 때부터 이제 국호를 고려라고 씁니다. 고려. 고구려 안 하고 고려. 그죠? 고려 또는 구려. 그죠? 고구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고구려를 개성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했습니다. 남하정책을 실시했죠. 그죠? 남하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하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가지고 남하정책을 실시하니까 이 신라의 비유왕하고, 그죠? 신라의 비유왕이 아니라 백제,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가. 백제의 비유왕하고 신라의 그 눌지왕이 나제동맹을 맺습니다. 나제동맹을 맺는데, 계속 좀 이제 남하정책을 하죠.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언제 깨지지 이따가 드디어 깹니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죠? 계로왕 때, 그죠? 그래서 계로왕을 죽입니다. 아차사에서 죽죠? 아차 이래가지고 계로왕이 아차하고 죽습니다. 그죠? 진짜 아차하고 죽습니다. 너무 아차스럽게 죽습니다. 계로왕이.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죠. 장수왕이.
그리고 장수왕 때 그 범위가 남양만 중령까지 이르죠. 남쪽으로. 장수왕 때 보면 이제 북연의 왕 풍홍이라고 있어요. 풍홍. 이 북연의 왕 풍홍이 장수왕에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후를 삼고 고구려 내 영토 내에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다가 이렇게 북위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라 합니다. 이거 왜 그 살려도 이러면서 그다음에 죽인다고 하던가 막 그렇습니다. 그다가 하여튼 그 의탁을 해온다. 그냥 북연의 왕 풍홍이 의탁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후를 삼고 고구려 영토 내에 머물게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이거 시험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내용을 써놨어요. 풍홍이라는 말은 안 써놨어요. 근데 북연의 왕이 의탁을 했다. 이 말까지 써놨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여기 나왔었어요. 이 나온 거 엄청 많습니다. 이 책에서 이 다가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백제 위례성을 함락시키죠. 479년에 그래서 계로왕 죽이죠. 충주에 중흥고구려비를 세웁니다. 그죠? 충주에 중흥고구려비를 세우는데 이거는 평양천도 후주 당연히 평양천도 이후에 그죠?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이 남진하고 남진과 더불어 이제 한강 지역에 지배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 지역의 지배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지역. 뭐냐? 청원 남성골, 연천 호로고루, 서울 알차산. 요 세 개 받으면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명왕. 문자명왕 별 크게 한 일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부여복수. 왜 없습니다. 그죠? 고구려 최대 영토. 끝. 자, 안장왕 있고, 안원왕 있고, 안원왕 때, 그죠? 이게 나오죠? 금동영가 칠연명열의 입상 이게 나옵니다. 이 제작이 됩니다. 김인현 광배 뒤에 이렇게 김인현 글이 있대요. 그래서 이가 안원왕 539년을 추정합니다. 이 바로 이 불상이 그죠? 금가연돈명, 금가칠연명 열의 입상이죠. 열의 입상. 석가 열입니다. 서가 있다는 것이죠. 금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재료는. 연가 칠연명은 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안원왕 있죠. 이 안원왕은 약간 사람이 좀 찌질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죠. 양원왕은 안원왕이야. 양원왕입니다. 양원왕. 안원왕 때 금가 연명 7연명 열의 입상. 양원왕 때 한강 유역 상실. 자, 6세기 말 가보겠습니다. 평원왕 있죠. 이 평원왕이 평강공주의 아버지며죠. 그리고 온달 장인입니다. 장안성. 평안성 이제 장안성이라고 이때 이제 부르죠. 아마 이렇게 그죠? 이때 이제 좀 나가가지고 신축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산성의 형태를 갖추는 모양이에요. 평지성과 산성의, 그렇죠? 이게 후기 평양성의 형태죠. 그죠?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 백제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증거가 몇 개 나타납니다. 남부여라는, 그죠? 남부여 국호를 사용하죠. 난주께 성왕 때. 그리고 건국설화, 그죠? 건국설화가 그 다음에 부여시 백제 왕족의 성식이죠. 이런 게 이제 다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돌무지 무덤 이런 거 석청동 고분의 돌무지 무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위에 보낸 국서 중에서 우리 제가 같은 그거인데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 이런 국서 내용 이런 거. 그리고 동명성왕을 제사 지냈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백제가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백제는 상무적 기품이 있어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고유왕 때부터 보겠습니다. 고유왕, 백제 고유왕이죠. 백제 고유왕은 낭낭하고 대왕을 침공하죠. 침공을 합니다. 공격하죠. 공격, 침공 같은 말이죠. 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죠? 율령. 우리나라 최초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육자평 16간등제를 실시하죠. 육자평 16간등제. 그죠? 공복 제정합니다. 자비청입니다. 자비청. 이 자색, 비색, 청색이죠. 색깔. 색깔도 맞춰놨어요. 자,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자비청, 공복 제정한다. 남당 설치했죠. 남당이 뭡니까?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귀족회의체죠. 그죠? 귀족들이 회의하는 남당 설치하고. 왕위는 이제 고유왕 때부터 이제 고유왕, 형제세습이죠. 어디? 쭉 형제세습입니다. 근초공황 때까지, 그죠? 근초공황 되면 비로소 부자세습이 이루어지죠. 한강을 점령했습니다. 그죠? 최초로. 그리고 마한 중심 세력인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목지국이라고 있었죠? 그죠? 마한 중심 세력인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그리고 이 근초공황이 있잖아요. 그죠? 근초공황으로 이제 갑니다.
건초공황이 즉위하고 나서 건초공황은 고국원왕하고 이렇게 황해도를 두고 계속 경쟁을 했댔죠. 그래서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건초공황을 죽이고 황해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때 백제가 가장 이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때. 그죠? 건초공황은 담노제를 처음 실시합니다. 이 담노제는 이제 저는 9년의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그죠? 약간 비슷한데 좀 흡사합니다. 근데 특수행정구역이죠. 9년이라고 하면 지방식 제도인데 지방은 맞아요. 지방은 맞는데 9년과는 약간 다르게 이게 좀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좀 자기 세력들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설이 특수한 9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담노라는 게. 담노제 실시한다. 그리고 삼뚱 요소 진출해서 진평군 세우고, 그죠? 규슈까지 진출합니다. 그죠? 여건초, 저건초 한답니다. 그죠? 여러 군데로 진출하죠. 그래서 중국 쪽에도 막 이렇게, 한당고기 보면은 뭐 엄청나게 중국이 이렇게 백제가 그죠? 다스렸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 7국을 병합하죠. 가야 7국을 병합합니다. 이게 기초로 나왔던 거니까 외워둡니다. 그죠? 병합했는가 안 했는가 뭐 어쨌든 나옵니다. 가야 7국 병합했다고. 그죠? 그리고 이 외에다가 칠지도도 하사를 하죠. 외에다가 칠지도를 하사합니다. 하사. 그죠? 야 동생 너희가 한번 써봐. 이렇게 하사를 합니다. 황제의 면모를 과시하죠. 황새끼를 씁니다. 황새끼. 깃발은 황새끼를 씁니다. 그죠? 이제 말에 타고죠. 말이 타고 있습니다. 그죠? 황새끼를 씁니다. 근초, 그죠? 고왕, 초계, 근초,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타고죠. 놓입니다. 하면서 자 황새끼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황제의 면모를 과시합니다. 그죠? 황제의 면모를 과시한다. 아직기와 왕인을 시켜서, 그죠? 한자를 전래합니다. 일본에. 왕인은 천자문과 노를 전래하죠. 그러니까 아직기가 왕인이 가기 전까지는 일본 애들은 글도 없었어요. 글도 무지랭이 완전 무지랭이들요. 드디어 문화에 빛이 들어갔죠. 천자문, 그때부터 이제 천자문 있습니다. 천자문도 막 열심히 가르치고 와요. 왕인이. 그때부터 이제 왜는 이제 서서히 문명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뭡니까? 글도 몰라가지고, 그죠? 얘들은 이제 세계사가 훨씬 늦죠. 어찌 보면 이렇게, 아예 문자도 없던 시대에 살던 애들을 우리가 개화시켜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죠? 식민상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고 봉건사회가 없었니, 있었니?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마한 전체를 정벌합니다. 그죠? 강진, 보성, 나주 등을 공격하죠. 마한 전체를 정벌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진국에 내려온 한항으로 자처한 준항이, 그죠? 마한으로 되는데 마한에 이제, 그죠? 마한을 그거 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이 초기 세력들이 이 건초공황이 마한 전체 익산을 정벌하면서 자꾸 쫓겨내려가는 거죠. 이게 고려왕 때부터 계속 쫓겨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나주까지 가가지고, 그죠? 이따가 결국은 나주까지 공격당하고 이제 나서 건초공황이 이렇게 백제를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백제 전체를. 그죠? 대충 이렇게 생겼다 보세요. 여기는 이제 뭐 가야가 있고, 여기는 뭐 신라가 붙어 있습니다. 신라가 있고, 여기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로는 고구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황해도 지역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죠? 건초공황이, 그죠? 전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금구수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침유왕 때 뭐 중요한 게 뭡니까? 불교가 동진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말 안 타고 온 사람이 말은 안 탄다네, 말은 안 탄다네, 말 안 타가 들어옵니다.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침유왕 때입니다. 그죠? 좀 중요합니다. 봅니다. 침유왕 때. 불교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백제가 승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성시대가 쭉 이어지죠. 한성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한성시대가 개로왕 때까지 이어지죠. 개로왕 때까지.
자, 아신왕이 있습니다. 아신왕. 아신왕 강제도 태왕한테 엄청 얻어맞았다고 했죠. 계속 맞습니다. 머리 막 쫓기고 이럽니다. 막 니킥 당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막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드디어 항복이랍니다. 영원히 녹이게 되겠사옵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녹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락 9년에 그죠? 이 서약을 깹니다. 백제가. 그리고 임나가라 왜구 이 서있어 임라가 아니고 임나입니다. 그죠? 오타가 있었군요. 수정가 있습니다. 이 서약을 깨고 이렇게 이제 하게 쪽발이들하고 같이 어디 갑니까? 이게 신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이게 백제가 서약을 깨고 임나가라죠. 이게 임나가라는 아마 추측인데 이 금관가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금관가야. 같이 왜냐면은 이게 광개토 태양이 가가지고 이제 깨부수고 나면은 이 금관가야가 쭉 이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 주도권을 이렇게 대가야한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 세력이 금관가야일 거다. 정발성 대패위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라를 치러 가니까 광개토 대왕 이제 신라가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내물이 도와주세요 형님 이러니까 광개토 대왕 큰형님 아닙니까? 아씨 나 도와줘야지 내려옵니다. 말을 타고 툭툭툭 동해안 쪽으로 이쪽이 동해안이죠. 동해안 쫙 내려옵니다. 빡 신라 와가지고 이 백제하고 임나가라를 깨부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갑자기 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계속 도망가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강에서 타는데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딱 종발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강개토 태왕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말 타고 여기서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임남이죠? 오타라고 있습니다. 개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전기 가염이 해체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마 이 금관가야가 같이 출전했을 건데 금관가야 여기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관가야가 이게 이때부터는 이제 연맹체, 연맹장 이렇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로 이 주도권을 넘겨가게 되는 게 바로 요 사건이죠. 네모마리카 때 치러 갔다가 오히려 광개토 태왕의 도움을 받은 신라군과 광개토 태왕군에 의해서 대표를 하게 되는 이 사건. 그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신왕 다음에 이제 비유왕이 있었죠. 이 비유왕은 뭐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나제 동맹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누구와 나제 동맹? 눌지마니까인가 나제 동맹. 이거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지우세요. 필요 없습니다. 나제 동맹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나제 동맹 봅니다. 나제 동맹. 나제 비유하고 눌지하고 나제 만났습니다. 그죠? 나제 동맹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휘놀한 놈. 그죠? 나제 만났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로왕 때 되면은 이제 장수왕이 이 나제 동맹을 깨고 그죠? 깨는 게 이걸 무력화시키고 백제로 온다 했죠. 그래서 계로왕을 죽인다고 했죠. 그죠? 계로왕이 죽습니다. 이때 계로왕은 걸사 외교를 펼쳤죠. 이 걸사 외교가 뭐냐면 군사를 구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위에 국수를 써가지고 여는 어육이 다 돼가지고 뭐 이런데 어육이 되는데 어찌 자기를 죽입니까? 그죠? 강성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북연에다 군사를 빌리는 글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걸 걸사외교라고 해요. 그죠? 걸사외교 감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장성한테. 이름은 부여경이었습니다. 여경이었습니다. 경이었습니다. 이름이. 계로왕이 이름이. 괴롭게 죽었단 말이죠. 괴롭게 죽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북조와 진선이었어요. 주로 북조와 진선이었습니다. 북조와 진선이었는데 북조가 안 도와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 바꿔야 되겠죠. 누구? 남조와 이제 진선을 맺습니다. 주로. 이후로는. 그죠? 이후로는 남조와 주로 진선을 맺습니다. 자, 웅진 시기가 시작됩니다. 문주왕 때부터. 그러니까 계로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성도 지키지 못하고 쫓겨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왕같이 보이겠습니까? 왕같이 안 보입니다. 왕권이 엄청 약화됩니다. 개꼴이 됩니다. 왕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시들이 문주왕 죽여버려요. 왕같이 안 오면서.
해씨 피살당합니다. 그죠? 웅진천당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 나오죠? 동성왕. 그죠? 동성왕. 동서, 이렇게 하면 되죠? 동성왕. 동서입니다. 동서, 뭡니까? 결혼하면 동서지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랑? 동서, 이렇게. 동서. 동성왕 탐나복수 가죠? 그리고 결혼동맹에서 이찬 피지에 따라하고. 그죠? 요거, 탐나복수, 결혼동맹. 동성왕은 이 두 가지. 소지 많이 나오죠? 동서. 이렇게 외워둡니다. 그 다음에 무령왕. 무령왕은 다시 중흥합니다. 그죠? 중흥기에 들어서죠? 그래서 양직공도 등, 이 양나라에 가면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양나라 그림. 그죠? 여기에 이제 백제사신이 간 그런 게 있죠? 그려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담로 설치하죠? 담로를 22개로 설치합니다. 영동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중국 양나라한테서 이제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양이 고안무죠. 고연무가 아니고 안무입니다. 안무. 안무가죠. 고안무. 외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유학에 안무를 가르칩니다. 고안무. 안무죠. 안무. 단양이 고안무. 외에 파견해서 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게 무령왕릉. 그죠? 무령왕릉. 무령왕과 관련된 건 무령왕릉. 양나라 벽돌무덤. 양나라식 벽돌무덤이죠. 그래서 벽돌을 가져와서 무령왕을 짓습니다. 이렇게 돔 형식이죠. 여기에 뭐 지석하고 이런 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금송으로, 그죠? 관을 짜는가? 금송관을 짜는가?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일본 거, 그 다음에 중국 양나라 재료, 막 이런 게 모인,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교류에 그걸 나타내면서 그 건축도, 무덤 양식도 그렇게 짓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무령왕 안에 지석, 매직권 이런 게 발견되었죠. 그죠? 매직권 지석에서. 그리고 뭐 내가 땅을 샀다. 그죠? 지신으로부터죠. 쌀 까마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령왕의 살아생전에 그 이름이 사마왕. 그죠? 썼던 게 사마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령왕은 무령왕 때 사실이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말합니다. 근데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합쳐들어온 모양이에요. 그것을 깨뜨렸다 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에 쌍현성을 쌓았습니다. 쌍현성 쌓고 대가야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왕인데, 성왕 때가 되면은 이제, 그죠? 사비 시대가 됩니다. 사비를 일단 천도를 하죠. 성왕은 사비를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위로 고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앙을 22부, 지방을 5부 5방으로 다시 개편합니다. 담노제 자치를 폐지하죠. 지방제도 정비하는 거죠. 특수한 담노제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양과의 하친을 강화합니다. 그죠? 그리고 겸익과 놀이사치계를 왜 파견해가지고 불상과 불경을 전합니다. 그죠? 그런다가, 이 진흥왕하고 함께 고구려를 칩니다. 그죠? 고구려를 치면서 맹약을 맺습니다. 한강 그 이북 쪽은 너가, 그 이남은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걸 고구려를 치고 나서 이 진흥왕이 다 이렇게 한강을, 진흥왕이 다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왕이 황당하잖아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대가야 세력하고 같이, 이때 대가야가 붙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법봉왕하고 인해왕하고 결혼동맹 맺었는데, 이 법봉왕이 금강가야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우리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왕에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쳐들어오죠. 막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만나서는 안 될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누구? 김무력입니다. 김무력. 그죠? 이름도 무력스럽잖아요. 무력. 그래가지고 성왕이 관상성에서 이게 져서 전사를 합니다. 김무력에게. 그죠? 전사를 합니다. 이 김무력은 누굽니까? 금강가야 출신 아닙니까? 그죠? 금강가야 출신입니다. 법왕한테 복속됐던 금강가야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가야 출신들은 같은 이 형제인데, 형제국 아닙니까? 대가야하고 하면 금강가야는 계열은 진흥왕 때부터 있고, 그죠? 참 얄궂은 운명이죠. 형제끼리. 대가야는 성왕에게 붙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비운의, 그죠? 나라입니다. 소국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성왕이 전사를 하고, 진흥왕은 여기 이제 한강유역에다가 신주를 설치하고 김무력을 초대군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성을 쌓죠.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죠? 여기가 경기도 화성 이때랍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위덕왕이 저기를 하죠. 성왕 돌아가시고. 근데 갑자기 출가를 시도합니다. 출가를 한번 시도합니다.
부왕께서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고 이러면서 그죠? 제가 이렇게 구하러 갔어야 되는데 제때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당했다. 부왕이 죽음 당해 출가를 시도합니다. 위덕왕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장황명 석조 사리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장황명 석조 사리감이 위덕왕 때 발견한 거죠.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왕응사가 위덕왕 때 건립했다고 합니다죠. 왜? 왕응사지 사리하면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위덕왕에 대한 내용이죠. 위덕왕이 창건자라는 거. 그래서 위덕왕이 건립했다라고 하는 여기 왕응사 건립설은 이 왕응사지 사리함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 말고 또 무왕 때 건립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무왕 때. 그 무왕 때 건립했다는 설은 그 삼국 사기하고 삼국 유사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위덕왕으로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아직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죠? 실제 그게 근거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제였습니다. 신라 보면은 자, 신라를 보겠습니다. 신라는 BC 57년경에 건국되었댔죠. 박혁거세가 건국했습니다. 박은 거스간이죠. 그 다음에 차차웅, 유리사금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이 거스간이 있는데 이 거스간과 차차웅 그죠? 차차웅 요것은 이제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분리입니다. 한마디로 재정분리라고 앞에서 말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석탈해가 가야지에게서 이제 김수로하고 이게 패권 다툼에서 저거 신라로 넘어옵니다. 신라 지배층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금 연장자이 되면서 이사금이 된 거죠. 이제 신라 왕후가 이렇게 변천하는 거죠. 거스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렇게 그죠. 근데 이사금 시대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이제 박석김이 삼성 교림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하는 것이죠. 연맹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힘은 없었겠죠. 자, 요 앞에 독자식 왕후죠. 이 상고입니다. 그죠. 중고는 뭡니까? 불교식 왕후를 쓴 데가 중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식 왕후가 안 쓴게 되는 그죠. 진덕을 끝으로 그 이유가 하고가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좀 다르죠. 그죠. 혈통별로 분류를 하죠. 삼국사기는. 자, 뇌물마리간 때부터 이제 체제를 좀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 광개도 태왕이 이제 외구를 물려쳐주고 군대를 여기 주둔시킵니다. 자기 군대를. 그러면서 내정을 이제 간섭하는 거죠. 내정을 간섭하면서 뇌물마리간에다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뇌물마리간이 이제 김씨끼리 세습왕관을 확립하죠. 형제 세습입니다. 그죠? 광개도 태왕이 배우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로국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금을 마리간으로 고칩니다. 대군장이라고, 그죠? 마리간, 대군장의 뜻인 왕호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호명그릇이 됐죠. 이것은 장수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무왕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 이게 내무왕 때의 내정 간섭의 근거로도 들어지는 것이죠. 호명그릇. 자, 이제 내무마리간은 진안지만 거의 다 차지하죠. 그리고 낙동강의 소국들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하죠. 전진과 외교를 맺었습니다. 위두라는 외교 문서가 있는데 이게 최고로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죠? 최고로 오래된 외교 문서다. 자, 마리간 시기에 무덤에 이제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죠? 돌무지 덧널 경주에 돌무지 덧널 무덤 어떻습니까? 여기다 돌을 무진장에 쌌습니다. 돌을. 그죠? 돌. 여기 곽을 넣고, 그죠? 안에, 그죠? 이렇게 넣고, 관을 넣고, 곽을 설치하고, 여기다 돌을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요. 그죠? 차를 덮습니다. 그죠? 흙을 덮고, 그죠? 풀로 심죠?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런 게, 이 마리간 그 시기에 무덤 양식의 공통 특징입니다. 이제 봐두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성이 잠깐 있었습니다. 실성한 친구가 잠깐 있었죠. 그래서 실성했다고 눌지마리간을 죽여버립니다. 실성을 죽입니다. 실성을 죽이고 마리간이 되죠. 눌지마리간은 장수왕 영유였다는 거죠. 왕이 부자 세습을 눌지마리간부터 이제 이루어지죠. 눌지마리간부터.
눌지마리카 때 이제 박재상이라는 재상이 있는데, 이 복호를, 이제, 복호가 이제 눌지마리카는 형제들입니다. 고구려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미상은 외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외에서 죽음을 당하죠. 아, 너 같은 신앙을 못 봤다. 아니, 우리 외국에 있으면 대단히 쓰일 때가 많다. 우리 외국에서 재상을 해라. 이러니까. 박재상이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재상이다. 이렇게 아니고, 내가 개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놈의 신한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외놈들이, 아니,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그분이 이제 박재상이고, 이때 눌지마리카 때 이제 우차 사용법, 그죠? 나오고, 무코자라는, 아도라고도 하고 무코자라고도 합니다. 이게, 고구려에서 내려가지고 불교를 전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자비마리카는 잠깐 있습니다. 자비마리카 크게 이 분자치로는 쟁점이 없는 왕입니다. 단지 뭐 육부 아래 방리, 그죠? 왕경의 방리명을 정했다. 행정적 성격을 좀 더 강화했다. 육부의 행정적 성격, 그죠? 육부 아래 방리명을 정하면서 이 행정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지마리카 있죠? 소지마리카 중요한 왕입니다. 그죠? 소지마리카. 동성왕하고 결혼 동맹 맺죠? 그죠? 우역을 설치합니다. 우역, 교통통신, 그죠? 그리고 사로 6촌을 육부의 행정구역으로 완성시키죠? 시장을 설치합니다. 결혼동맹 맺고 동성왕하고죠? 그 다음에 조상신 신궁을 건립합니다. 이 조상신 신궁 건립에 대해서는 소지왕이 건립했다, 지정왕이 건립했다는 설이 있는데, 참고사기 두 가지 다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신궁 건립했다, 이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 지워도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 정도 안 나오죠. 그 다음 지정왕도 좀 중요한 왕입니다. 그죠? 지정왕부터 법흥왕, 진흥왕 다 중요한 왕이죠. 자, 신라 중성비를 세우죠. 이 재산 분쟁 관련에 관한 비석입니다. 그죠? 이걸 해결한 내용을 적은 것이고, 이 신라 중성비는 지정왕 1년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다른 견해는 441년 눌지마리카 때 세웠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순장 금지를 시켰죠. 순장 금지와 우경을 장려했습니다. 그죠? 순장 금지. 자, 사람 노동력이 필요하죠. 우경을 장려했습니다. 그죠? 나라가 부강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 많이 넣어야 됩니다. 영일냉 수립이 비석 세웁니다. 그죠? 이 영일냉 수립도 재산 분쟁 관련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지도로 갈문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정왕의 이름이죠. 지도로가. 한국식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신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하나정책을 실시하죠. 중국식 왕호를 씁니다. 9년제도 중국식으로 실시하죠. 하나정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동시전 설치하고 동시를 설치하죠. 자, 시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관할한 관청 동시전을 세우죠. 동시를 세워보니까 동시도 하나 있는 게 좋겠네. 동시라는 또 시장을 하나 세우죠. 뭐 동시, 서시 뭐 이렇게 나중에 삼시체제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효소왕 때 동시, 서시, 남시입니까? 효소왕 때 되면 뭐 서시, 남시 더 이제 세우면서 증설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또 요 시장 하나를 서시로 바꿨는가? 이제 안 그러면 이 시장을 동시로 바꾸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효소왕 때 되면 삼시체제가 되는 것이죠. 왕경에 동시, 서시, 남시 이렇게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전을 지정왕 때 설치합니다. 그 동시를 설치하죠. 시장. 그 다음에 우상국을 정벌합니다. 우상국, 이삭으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하죠. 그리고 최초의 소경인 아시촌 소경을 설치하고죠. 그 다음에 최초의 군주를 파견하죠. 이삭으로 실직주 군주로 최초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죠. 그리고 점찰보, 보죠. 보는 뭡니까? 기금입니다. 일종의 구유를 하기 위한 점찰보를 구유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지정왕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중고 시대죠. 중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편한국사에 보면은 이 중고시대로 분류하는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중고시대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시대로 분류를 하는 게 상당히 있는데, 우리는 뭐 그 중고시대로 뭐 그렇게, 그게 하는 거,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가 법흥왕부터 진등왕까지 중고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법흥왕 중요한 왕입니다. 그죠? 지법, 진, 다 중요한 왕들입니다. 그죠? 무성, 지법, 무성, 그죠? 장, 소수림, 장수왕이 다 중요한 왕들이죠. 근초고왕 중요하죠? 다 중요한 왕들입니다. 자, 법흥왕도 상당히 중요한 왕이죠. 자, 병부 설치합니다. 그죠? 병부 설치하죠. 율령반포합니다. 율령반포. 공복 제정하죠. 자비청황에 공복 제정합니다. 관등 설치합니다. 그죠?
골품제 실시하죠. 울진 봉평비 세웁니다. 그죠? 2차돈이 순교하죠. 2차돈이 순교함으로써 백률다 석당을 세웁니다. 순교비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죠? 불교를 이제 정식 국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식 왕명을 쓰죠. 2차돈 피에서, 2차돈 목에서 이제 흰 피가 솟았다죠. 이래가지고, 요런 석가 있습니다. 화백회의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등 설치하죠. 화백회의에. 이게 왕권과 귀족권의 타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협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귀족들이 막 분분하게 왕한테 니도 가서 말하고 내도 가서 말하고 계속 왕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주죠. 화백회의죠. 너 여기 회의를 해. 이랍니다. 화백회의에서. 회의해라. 너가 그럼 너가 그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해. 그래서 너가 회의한 걸 모아오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뭐 이런 그게 있었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백회의에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하면 왕이 따릅니다. 그죠? 이렇게 왕권과 귀족권의 타협이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세요. 웃깁니다. 또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살짝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이. 이 중에서 유력자 한 명만 잡아봐요. 유력자. 그죠? 대등 중에 한 명, 그죠? 상대등이든지 누든지. 얘만 반대합니다. 한 명만. 이거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예요. 한 명만 반대하면은 화백회의 누군가 제안한 내용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다 찬성해도 한 명만 반대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결국은 왕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왕권과 귀족권의 타협이다. 실제로는 뭐 어느 쪽에 귀족한테 유리했는가 왕한테 더 유리했는가 이런 건 실제적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고 어쨌든 이게 왕권과 귀족권의 타협은 맞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관가야를 정벌했습니다. 그죠? 금관가야를 정벌하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때 법흥왕 때 복속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 영어를 씁니다. 영천청제비 세우고, 그죠? 또 많이 세우죠. 울진봉평비 영천청제비는 법흥왕 때 거죠. 그 다음에 진흥왕, 중앙왕입니다. 진흥왕. 그죠? 한강을 독차지하고 성왕을 전사시킵니다. 그죠? 관산성에서.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고 자취했어요. 그리고 흥륜사를 세웁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이죠. 사정부 설치합니다. 그죠? 일종의 막 감찰기관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황룡사를 건립하죠. 삼당 1탑. 황룡사는 삼당 1탑 형식이랍니다. 탑이 하나 있고, 그죠? 여기 뭐 대웅전, 무슨 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탑인가. 이게 상담 1탑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치읍으로 하여금 국사를 쓰게 합니다. 그죠? 편찬하게 합니다.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그죠? 불교 교단 조직. 불교의 교단을 조직하죠. 국통을 해량으로 삼습니다. 해량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주통, 군통, 이렇게, 위치를 둡니다. 그죠? 그 단양의 책성비를 세워요. 이때 야이차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야이차에 대한, 공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설치하죠? 그죠? 신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상성 전투. 신주 먼저 설치하고 관상성 전투가 있어요. 신주 설치하고 김무력을 초대 신주로 삼고 나니까 성왕이 쳐내려옵니다. 쳐내려오니까 김무력이 나는 겨우 이제 신주 그게 장관이 됐는데 뺏기면 안 돼! 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았죠. 그래서 관상성에서 전사를 시킵니다. 성왕을. 그죠? 신주 설치하고 관상성 전투입니다. 이런 게 순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좀 이걸 신주 먼저 설치했다는 걸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그죠? 한강을 독차지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신주를 설치하고 관상성 전투를 하죠.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그죠? 북한산 순수비를 세우고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순을 세웁니다. 이 창녕비는 그죠? 대가야 정벌로 볼 수 있답니다. 대가야 정벌하러 가기 전에 창녕에 비석을 세웁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으러 가겠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대가야 정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야 정벌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사부하고 사단들이 갑니다. 그리고 품주, 이 품주가 있는데 품주를 설치하죠. 기밀과 재정을 담당하죠. 충주지방에 국원 소경을 설치를 하면 되죠. 또. 그리고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고 아라가야, 비화가야 등을 정벌합니다. 팔관에 개최하죠. 팔관에 진흥왕 때. 짐, 태왕, 태자제도 등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황제 면모를 가시했다.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를 썼습니다. 그죠? 개국, 대창, 홍제 이렇게 연호를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라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야, 그죠? 가야는
육부족 영맹체입니다. 그죠? 육부족 영맹체. 그래서 가야 육가야죠. 성상가야, 성주의 성상가야,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죠. 고성의 소가야, 그 다음에 고령가야, 진주의 고령가야,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그죠? 김해의 금관가야, 하만의 아라가야, 이렇게 육부족 영맹체입니다. 이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하죠. 그죠? 지역적 고립 때문이었고, 신라와 백제 사이죠. 신라와 백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가야가 여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해상 무역, 그 다음 철, 이렇게 중개무역 할 수밖에 없었죠. 고립되어 있습니다. 세력은 비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가야들이 모두 세력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했다. 이런 그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부족했답니다. 뭐 통일, 우리가 한번 이걸 전국을 통일해서 우리가 한번 통일해보자, 이런 의지가 없었대요. 자, 가야는 먼저 요 위에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죠? 벼농사가 발달했죠. 그리고 철기 문화는 굉장히 선진적이 있습니다. 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삼국들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야 토기는 새끼토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야 관련 기록들이 있는데 가락국기, 개왕록 등이 있죠. 근데 이거 현존하진 않습니다. 현재 전하지는 않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지역 남해에서 백제 은제관식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백제에서 가야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야인들은 규슈 지방으로 이주하여 소국들을 건설하기도 했다.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보겠습니다. 농경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죠. 그죠? 농경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벼농사. 철을 낙랑과 규슈 지방으로 수출했죠. 낙랑하고 규슈 지방 수출했어요. 산둥이 아닙니다. 낙랑하고 규슈 지방. 자, 제치원 서기정전에 보면은 이제 가야에 대한 신화가 나오는데, 가야가 그죠? 가야 산신 정견모주하고 천신 이비가지 사이에서 두 아들이 두 아들이 나는가 여섯 아들이 나는가 알 나는가 난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납니다. 어쨌든 그 중에 대가야는 이제 내질주일 이진화시왕이 오죠. 금강가의 내질청해 김수로입니다. 그래서 내질주일이 이진화시왕, 내질청해가 김수로죠. 그래서 금강가가 내질청예입니다. 청예, 그죠? 바닷가입니다. 푸르죠. 그죠? 청해라고 합니다. 청예입니다. 청예. 대가야는 이제 좀 이렇게 안에 있죠. 그래서 주일, 그죠? 내질주일입니다. 이진화 시왕이죠. 이 사람. 이제 요 내용이 신정동국 여지승남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 가야가 이제 발전해 가다가 이제 초기에는 금강가야가 철기나 이거 이런 데서 이제 우세하니까 철도 많이 생각한다고 하니까 해상교육도 하니까 금강가야가 좀 많이 부유해집니다. 그죠? 부유해지면서 초기의 연맹을 금강가야가 주도하죠.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나오는 고분들이 김해 대성동 고분, 그죠? 에서 부여 유물도 발견되고, 그죠? 던전문입니다, 그죠? 대성동 고분은. 그리고 부산 복춘동 고분도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고분들이 발견되고, 김해 근처죠, 다, 그죠? 그리고 한군현하고 외를 중개무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BC 4세기 경되면 가야명이 좀 약화되는 원인이 나타납니다. 313년에 그 미천왕이 낙랑을 축출하지 않습니까? 중개무역에 타격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보상 8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보상 8국의 난이 있는데 하여튼 그 근처에 소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 보상 8국의 난을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진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강가야 위신이 상당히 좀 떨어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죠? 이 사방년 때 광개토 태왕의 이제 추격을 받아가지고 결정적으로 그 임나가라, 그죠? 임나입니다. 임나가라 종발성에서 대패를 하면서 이 정기가야혁명이 해체가 되죠. 그리고 주도권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데, 이 대가야는 좀 운이 좋습니다. 장수왕이 이제 남하 정책을 펴죠. 그래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는 틈을 타서 백제가 그 약화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서 진안 하동이 때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장악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세기에서 6세기 초에 소백산맥까지 세력을 넓힙니다. 넓히고 백제 신라와 세력을 다툴 수 있을 만큼 성장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금강가야가 벼펑왕에게 넘어가면서 그 힘을 좀 잃게 되는 것이죠. 금강가야만 좀 더 버텨줬으면 어쩌면은 그죠? 가야도 계속 이제 고대 국가로 성립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5세기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의 지배층이 바뀐 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연맹체 이제 주도권이 넘은 거 어떻게 하느냐. 지배층의 무덤, 분포 지역 이동하죠. 원래는 뭐 김해 대성동이나 부산 복춘동 아닙니까? 후기가 되면 후기 가대 연맹이 되면 지배층 무덤이 어디로 대가야 쪽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고령의 지산동 고분 그죠? 주산성인데 지산동 고분. 이게 여기에 지배층의 무덤이 나오죠. 고화동하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철제 갑옷하고 술에 토끼가 출토됩니다. 토끼가 아니고 토끼죠. 그리고 순장 풍습이 있는 돌 덧널 무덤도 발견돼요. 여기 이 순장 이런 거 하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싸우고 전쟁터 내보내면 되지. 순장을 하면 순장을 사람을 그죠? 참 악습입니다. 이런 거. 인류사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너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뭐 쓰셔야 돼. 절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풍습인데 이런 게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다툴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 대가야가 돌방무덤 그죠? 돌방무덤 형식인데 이 돌방무덤 구덩식 돌방무덤, 굴식 돌방무덤, 처음에 구덩식 돌방무덤에서 굴식 돌방무덤이 된답니다. 그죠? 이 구덩식 돌방무덤 지산동에서 발굴된데 최고 왕릉급이랍니다. 왕릉급. 거의 왕릉급의 돌방무덤이 발견되었고, 이 굴식 돌방무덤은 고화동입니다. 그죠? 고화동에서 발견됐는데 벽화가 있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가야는 주도권을 받은 대가야 인해왕은 이제 어떻게 가야를 살려보고자 법흥왕과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이 맺었는데 이 법흥왕 이 새끼가 금강가야 그죠? 금강가야를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야 세력이 어디에 성왕하고 백제 성왕하고 붙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붙어먹습니다. 백제 성왕하고 붙어먹는다. 그러다가 이제 도설지왕 때 마지막 도설지왕 때 진흥왕에게 멸망이 되죠. 이사부가 가서 그죠? 멸망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가야 지역 사람들은 집단 이주를 당합니다. 중원경, 충주 그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르건 내가 가야금을 뜯게 해주시오 이런 거죠. 가야금 뜯게 해주고. 네, 강수 똑똑한 사람들은 또 쓰죠. 강수는 외경운수에 능했고 청방, 인문수, 답, 서인기수 등을 썼답니다. 그죠? 이게 대가야 쪽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금강가야죠. 금강가야. 이 금강가야가 있는데 이 금강가야는 이제 법흥왕에게 멸망되죠. 그죠? 그래서 김구회, 김무려, 김서현, 김유신, 김암 이렇게 연결됩니다. 김암은 둔갑술과 천문학에 능했대요. 네, 받으시면 됩니다. 자, 가야까지 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데 몇 번 이렇게 봐두시면은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